네, 지난번에 도화온기 끝까지 다 했었죠.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그죠? 예, 그 사람들 중에서 어,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일 하는 사람들 중에 남녀의 옷차림이 외부 사람과 모두 같았다. 그러니까 모두 외부 사람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외지 사람 같았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노인들, 그리고 이거는 아이들. 노인들과 아이들이 음, 모두 이건 즐겁다는 말이고 스스로 이것도 즐겁다는 말이니까 어, 둘 다 이제 즐겁다라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두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어부를 보고는 이게 이제 순접이죠. 보고 나서 일어나는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놀라서 그가 따라서 온 바를 물었다고 하니까 이거는 직역을 하면 좀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물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모두 답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어부가 답을 일일이 한 겁니다. 그랬더니 곧 그 사람들이 이게 이제 일성이라고 얘기했었죠. 야오칭 할 때 그 야오하고 똑같은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기를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집으로 가자고 요청을 한 겁니다. 요청을 해서 술을 차리고 닭을 잡고 밥을 지었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을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모두 와서 안부를 물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스스로 얘기를 하기로 선대의 진나라 때의 난을 피해서 처와 자식을 어, 처와 자식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이 멀고 험한 땅으로 이 멀고 험한 땅으로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땅으로 와서는 다시는 이곳에서 여기서 나가지 않아서 마침내는 외부 사람들과 어, 그 단절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도 해석이 잘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묻는 겁니다. 지금은 어느 때인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사람들 사이에 서로 질문이 오고 가고 해서 곧 알게 된 게 무엇인가 하면은 어, 위나라하고 진나라는 물론이고 그 이전의 나라인 한나라가 있었던 곳조차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이쪽에 왔다는 것. 그러고 나서는 진짜 소식이 끊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진나라 다음에 한나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나라 때 난을 피해서 이쪽으로 그쪽으로 간 이후로는 바깥 세상하고는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일일이 들은 바에 대해서 모두 얘기를 하였다.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모두 탄식하고 애석해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각각 다시 이끌고 자기들의 집으로 갔다. 그러니까 초대를 또 한 겁니다. 그래서 모두들 술과 음식을 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계속 오자고 와서 이제 묵고 가라고 하니까 며칠이 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며칠이 지난 뒤에 며칠을 묵고 나서 이별의 말을 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외부 사람들한테 말을 할 만한 거리가 못 됩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오가 이제 얘기하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추해서 이제 나와서 드어 지추한 했으니까 그 배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죠? 장소에 해당하는 이게 왔으니까 배에 이르러서는 다시 이전에 왔던 길에 의지하다.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서 가서는 곳곳에 표시를 해두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사는 마을, 그 군에 도착을 해서는
배에서 내려가지고 태수를 만나 뵙게 된 거예요. 그죠? 배아를 했다. 그러고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태수가 즉시 사람을 파견을 해가지고 그가 갔던 곳을 따르게 해서 이전에 표시해 두었던 그곳을 표시해 두었던 것들을 좁게 하였는데 마침내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그 길에는 다시는 그 길을 다시는 발견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남양의 유작이라는 아주 이제 뜻이 높은, 그러니까 굉장히 고상한 선비가 있었는데 그것을 듣고는 아주 이제 즐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갈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얼마 안 가서 병이 나가지고 이제 죽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마침내 결국에는 그 마을에 대해서 묻는 사람, 그러니까 그 마을을 찾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화옹기 어제 했던 부분 다 복습을 했습니다. 혹시 이제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오늘 할 내용이 이제 난정집서인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죠? 아마 예습을 좀 해 보신 분들은 다 이제 알 건데 그 어떤 단어 자체가 그 연결이 잘 안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상학적인 표현이 있고, 그리고 조금 번역하기가 좀 까다로운 단어 자체는 굉장히 쉽거든요. 예를 들어 그 써있자 이런 것들이 다른 거하고 결합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번역이 돼야 되는지 굉장히 캐치해내기가 까다로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편인데, 자, 아마 오늘 다 못할 수도 있는데요. 다음 주는 녹화 강의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보다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간이 아직은 조금 있어요. 2분 정도, 1분 30초 정도 있는데 질문을 해주시고요. 어제 했던 부분부터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오늘 할 내용이 이제 난정집의 서문 이것이고요. 이 난정집에 대해서는 어제 소개를 했습니다. 왕이지 글씨 서예의 대가였던 왕이지가 썼던 건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양주 자사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가지고 도교에 심취하고 산수를 유람하거나 이제 도교하면은 그 불로초 같은 장생을 보장하는 그런 약초 같은 거를 찾아서 먹거나 그 영당 같은 거 제조하거나 이런 거하고 다 관계되는 게 이제 도교잖아요, 그죠? 그런 생활을 실제로 하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왕이지만의 어떤 그 특이한 것은 아니고 이때 위진남북조 시기는 워낙 이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 지식인들이 자기들의 상황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이 도교에 기대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되어 있는 난정집 서에도 보면은 그런 영향이 조금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장수에 대한 어떤 이 사람들의 생각이 약간씩 거기 보면 드러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이제 이거를 한번 읽기만 하고 다 해석은 잘 못했는데 읽는 것부터 오늘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하고 조금 다르게 이 시도 조금 더 설명할 게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준비를 더 했어요. 그리고 네, 이 B 이거도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고 D조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안지영 학생이 여기 보면은 네, 끝까지 한번 다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조금 긴데 어제 한번 하기도 했고요.
끝까지 한번 다 읽어봐 주세요. 对，永和9年，岁在癸丑，暮春之初，会于会稽山阴之兰亭，修禊事也。群献毕至，少长咸集。 아, 네. 잘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거 보면 약간 주의해야 될 게, 콰이지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콰이지 샨인 이거 자체를 회계산의 북쪽에 이렇게 해석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번역을 하듯이 우리도 회계군의 산음현에 있는 난정에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장소, 조금 작은 장소, 그리고 구체적인 장소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좀 괜찮은 것 같죠? 그 여기 보면은 이제 밑줄 친 것 이런 게 여러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서 지금 간체자로는 굉장히 쉽게 나타내죠. 그죠? 이 음자도 굉장히 쉽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난자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이제 어, 마치다 해서 비이해할 때 그거. 그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쉽게 바뀌어요. 그 비교하다 할 때 B자에다 열십자를 밑에 바로 붙여가지고 그죠? 이건 이제 여러분 그 1, 2학년 때 비이해를 배우면서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바로 그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게 이제 굉장히 특이한 자입니다. 이 글자가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못 봤던 글자이고 한국 한자음은 개자인데 이게 여기 어, 불개할 때 그 개자예요. 그래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나라에는 예전에도 없었고 아마 그 일부 지식인들은 이런 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문헌에는 많이는 안 나와서 근데 이제 이게 중국에서 이렇게 쭉 하다가 어느 시기 아주 이른 시기에 사라지거든요. 이 행사가.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나라한테는 이제 두루 이런 행사가 전해질 어떤 그런 계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뭐냐면 이게 설명이 되어 있죠. 예, 여러분 이 시시를 찾아보면은 한띠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전에는 시시로 찾으면 없어요. 불개로 찾아야 돼요. 이 불개라는 행사가 뭔가 하면은 3월 3일에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서 묵은 때를 씻어서 마음과 몸을 정결히 하던 일종의 종교적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교적인 그런 어떤 의식이라고 하면 보면 되겠는데 3월 삼진날 행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예전에는 그래도 이제 3월 삼진날을 어떤 그 명절로 치고 무슨 행사를 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 불개하고 어렴풋하게 관계가 있지 정확하게는 또 관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삼진날이 어떤 우리나라에서도 행사가 있었지만 이거하고 정확하게 연결되는 건 아니었고요. 그냥 3월 삼진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 뭐 우리나라 나름의 어떤 행사는 있었거든요. 자, 어쨌든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3월 3일이라는 게 음력으로 3월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4월 초중순에서 말까지 해당이 되고 그야말로 이제 4월 되면은 벚꽃이 막 이제 곳에 따라서 만발하거나 아니면 남쪽이라면 이미 져버린 상태이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중국의 중원에 해당되는 그쪽이거든요. 이제 하남성, 절강석 한 모퉁이 뭐 그쪽에 해당되다 보니까 강소성이라고 얘기는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하남, 절강, 강소성이 만나는 그쪽 부근이에요. 딱 그 중국의 중원 지방에 해당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여기가 서울하고 거의 이제 기후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어요. 내륙 지방이라서 꽃이 조금은 늦게 피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제 막 이제 이른 봄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계절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거 그 번역을 여기까지 마오 춘 쯔추까지 예. 무춘 쯔추까지 한번 아라카와 아키라 학생이 한번 번역해 주시겠어요? 해석을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네. 네. 354년? 네. 음, 어, 계득 일기, 개축 일기는 그냥 이제 예를 든 거고요. 아, 개축년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옛날에는 연대를 표기를 했냐면 처음에 이제 연호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그 만, 그 뭐야 그 첨보 3년 그리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60갑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나 같은 해인 겁니다. 예, 계속 해주실래요? 예. 늦범 조엘,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간적인 배경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영화 9년은 제가 이렇게 이제 찾아 드린 것처럼 353년, 그리고 그거는 이제 60갑자로 따지면 개축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축이라는 말은 그 60갑자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여러분 뭐 임진왜란이라든가 병자호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그거고 이제 개축이 들어간 조금 이제 역사적으로 얘기를 할 거리는 개축 일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 어떤 궁녀가 쓴 일기인데 그때 당시 뭐 당쟁하고 얽힌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쓴 일기인데 아마 이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인용을 한 거고 자 그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때는 353년이고 60갑자로 따지면은 개축년인데 늦봄의 초입인 거예요. 늦봄의 그러니까 막 늦봄이 시작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봄을 보통 어, 음력으로 1월, 2월, 3월을 봄이라고 쳤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음력 1월, 음력 2월. 그런데 지금은 여기 3월 삼진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력 3월인데 음력 3월의 3일이면 또 이르니까 그러니까 늦은 봄의 이른 시기 그죠? 그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간을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장소를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손주민 학생이 예, 시시예 여기까지 한번 번역해봐 주시겠어요? 네. 회계산 북쪽 난정에 모였는데 개사라는 의식을 버리기 위해서이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이 해보면요. 이 후이 유의에서 이게 이제 장소 앞에 나오는 처속격. 이 유의 말고 어자 있잖아요. 어조사 어자. 그걸로도 많이 나타내죠.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모였냐면은 이제 큰 장소부터 다시 한번 회계, 군의, 산음, 현의, 난정에 모여서 이거는 거행을 했다. 그리고 계사를 거행을 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거행을 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제 이 야자의 어떤 그 특성을 살리려고 한다면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 여기에 모였는데 이것을 하기 위함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옛날식 표현이라서 그냥 모여서 이거 했다 혹은 이제 모였는데 뭐뭐를 하기 위해서였다 뭐 이렇게까지만 하셔도 충분히 번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욱결 학생이 끝까지 한번 해석해 봐 주시겠어요? 네, 손욱결 학생. 네? 네, 끝까지 한번 해석해 봐 주시겠어요? 어, 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아닙니다. 이게 사실 약간 대우 비슷한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대꾸가 딱딱 이루어져서 그거를 알면은 감안하면은 조금 풀릴 여지가 있는데 성수연 학생이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잠시만요. 네. 나, 그, 남은 개를 닦고자 함이라? 음, 지금 이거 번역하고 있는데 군현, 필지, 소전, 아, 삼집. 예.
아, 아, 여러 현인들이 모두 이르고 네. 젊은이와 늙은 사람이 모두 모였다. 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군현하고 소장이 서로 이제 대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모두, 그죠? 모두 이르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주어가 부사어 그리고 동사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부사어가 나오고 이 동사가 나와서 여러 현인들이 모두 왔고 어리고 나이 든 사람들 모두 모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자 이렇게 대꾸를 딱 만드는 특징이 바로 무엇입니까? 변려문의 특징이거든요. 사륙문, 변려문. 그래서 사실 여러분 사륙문, 변려문이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어떤 묘미를 발휘하고 그러고 나서 뻔한 일이라도 네자 여섯 자에 맞춰가지고 계속 수식하는 어투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문장 자체가 어려워지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것도 거기에 속하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그 형식에 그 내용을 맞추다 보니까 어려워진 이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잠깐 질문이 온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창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용준 학생이 첫째 부분을 353년, 개축년, 늦봄초 이렇게 해석하면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영화 9년, 353년, 개축년 해서 다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화 9년이라는 거를 그때는 이제 그때의 분위기를 살리려면은 넣는 게 좋으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영화 9년, 353년 개축년.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좀 정보가 너무 많은데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다시 이제 질문을 해주시고요. 질문 없으면은 다음 스크립트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스크립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스크립트는 그나마 좀 낫죠. 두 번째도 사실 그렇게까지 막 어렵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닐 것 같아요. 이건 2조에 제가 묻게 되어 있네요. 2조에 이민정 학생이 여기 예, 시우주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혹시 들리시나요? 네네. 此地有崇山峻岭，茂林新竹。 네, 그래요. 그쵸. 총 해서 이성해야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쥔링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요게 이제 사성이고 삼성 처리하고 마오린 시우주 예, 잘했어요. 나중에 이제 해석할 때 이런 것 약간 이 디테일한 거는 조금 다뤄줘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짧지만은 이번 우리가 지금 읽는 텍스트가 좀 어려운 편이라서 짧게 끊어서 계속 할 예정입니다. 읽는 것도 좀 짧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은혜원 학생이 읽어봐 주시겠어요? 여기 주요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又有清流激湍应带左右 예, 잘했습니다. 그래서 G2안에서 이게 그죠? 한국 한자음은 격자고 단자예요. 나중에 이제 해석을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단어들인데 아주 빠르게 급하게 흐르는 여울, 시냇물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잘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끝까지를 네, 윤하연 학생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引以为流觞曲水，列坐其次。 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우샹해서 이게 조금 그 뭐지? 발이 좀 달려있는 형태의 술잔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지트, 예. 리에조 지트까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마오린 시우주. 이거 격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비추다. 조금 여기서 이 상자도 얘기를 드렸고,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해석할 때 참고를 해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성훈 학생이 시우주 여기까지 한번 해석을 해봐 주시겠어요? 여기 그 땅 들리시나요? 네네. 이곳에 높고 가파른 산과 고개가 있고 무성한 숲풀과 대나무들이 있다. 아, 네, 그쵸. 예. 예, 잘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 오영사 학생이 여기 주요까지 한번 해석해 봐 주시겠어요? 네, 오영사 학생. 네, 잠깐 그 채팅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예. 아, 네. 그러면 채팅으로 해 주시겠어요? 예. 채팅으로 지금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하니까 채팅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해석을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이 땅은, 그거는 앞에 한 건데, 지금, 요요, 칭리우, 지투안, 인다이, 조요, 여기 해야 돼요, 지금. 네,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맑은 시내와 굽이쳐 흐르는 여울이 정자의 좌우를 비추고 있다. 네, 이 부분이 사실 좀 어렵죠. 그런데 뭐 잘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네, 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영사 학생 잘 했고요. 자, 그리고 이민정 학생이 다시 끝까지 한번 번역해 봐 주시겠어요? 이니 웨이 리우상 취수의 예리해조 지츠까지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예. 네. 근데 이민정 학생은 아까 오디오로 했던 것 같은데 이 채팅으로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채팅으로 꼭 해야 될 뿐만 하고 오디오 되는 분들은 다 오디오로 하세요. 말로 해야 훨씬 빠르죠. 예.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제 뒤로 가면 훨씬 어렵지만 예, 지금도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네네. 혹시 네, 들립니다. 시냇물을 끓여들여서 네. 술잔을 띄울 국수를 만들고 네. 차례로 물지어서 앉았다. 둘러앉았다. 예. 근데 이제 이거 번역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제시해주는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면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산이 높고 고개가 매우 가파른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높은 산이 있고 높고 가파른 고개가 있는 곳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약간 영어식 표현이죠, 그죠?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산이 높고 고개가 험한 그런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숭산이 사실 여기서는 그 뭐야 고유명사로 쓰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앞으로 나올 거라서 이제 숭산 고유명사로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연관돼 가지고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고 그리고 이제 숲이 우거지고 대나무가 길쭉길쭉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맑은 냇물이 흐르고 그리고 매우 급히 흐르는 여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높은 산, 고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거진 숲, 길쭉길쭉한 대나무 요런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따로따로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은 청류하고 격단이 따로따로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맑은 물 그리고 매우 급하게 흐르는 여울이 둘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좌우에서 서로 띠처럼 두르며 띠를 두른 듯 양쪽에서 비추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죠. 이게 비추다잖아요. 이게 따이니까 띠를 두른 것처럼 양쪽 좌우에서 띠를 두른 것처럼 서로 비추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이게 정확한 해석인데 사실 좀 어렵죠. 한자 한자가 이렇게 다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쓰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 이게 왕이지라는 사람 이거 쓸 때요.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륙 네자 여섯 자를 기반으로 해서 딱딱 맞춰가지고 두자 그러니까 두 개의 사물을 서로 이제 배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하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았는데 번역하는 것도 당연히 어렵죠. 그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곳이 두 곳이 있잖아요. 그죠? 인했으니까 끌어들이는 거예요. 물을 끌어들여서 그럼으로써 하다 뭐를 하냐면은 유상곡수 놀이를 한 거예요. 유상곡수라는 게 뭐냐면요. 흐르는 이 쥐수이 해서 이렇게 물을 일부러 이렇게 곡선이 나오도록 타원형 비슷하게라든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구불구불하게 물이 흘러가도록 물길을 만들어 내놓고 그게 이제 취수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잔을 띄우는 겁니다. 흘려 보내는 겁니다. 그 놀이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조금 있다가 이제 포석정 보여드릴 건데 그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지점에서 딱 이제 술잔을 흘려 보내겠죠. 그러면은 다른 어떤 지점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 시를 한 수 써내야 돼요. 그래서 시를 다 쓰면은 이제 벌주, 그죠? 예, 폭탄주 안 마셔도 되고 만약에 시를 그 안에 못 지어내든가 어버버버버 이러면은 이제 마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뭐냐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유상곡수라는 놀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한 거예요. 굽이쳐 도는 그러니까 물에 잔을 띄워서 흘러보내며 하는 놀이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유상곡수 놀이를 하기 위해서 리에조 지츠 그 옆에 그 근처에 츠라는 이거 찾아보면 이런 뜻이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츠에 다음번 순서 이런 뜻도 있는데 옆이나 근처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울 이렇게 흐르는 이 개울 옆에 열을 지어서 앉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거보다는 확실히 조금 어려워졌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뒤로 가면서 이런 것들 캐치해내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사륙문으로 생각 많이 하고 썼기 때문입니다. 지금 질문이 들어와서요. 예.
이거를요, 사실 유상곡수를 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유상곡수 놀이를 했다. 예, 그러니까 유상곡수 놀이를 했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왜냐하면 유상곡수 찾아보면 사전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상곡수가 뭔지를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유상곡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때는 하면 되고, 혹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포석정 보여드리는데, 거기서 이 놀이가 무슨 놀이인지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유상국수가 뭔지는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질문이 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를 이에 뭐뭐 함으로써 보통 이렇게 되고, 또는 두 번째로 많이 되는 거는 뭐뭐 하기 위해잖아요. 여기서는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 두 개울이 서로 이제 띠를 두른 것처럼 좌우에서 마주보면서 비추고 있었고, 물을 끌어들여 그러니까 유상곡수 놀이를 하기 위해서 물을 끌어들여 그 옆에 열을 지어 앉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옆은 어느 옆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그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곡수를 만들었거든요. 그 만들어 놓은 곡수의 옆에 앉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아까 그러고 보니까 이 두 개울이라고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유상곡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곡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곡수의 옆에 열을 지어서 둘러 앉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문을 또 해주시고요. 이제 제가 사실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이건 높은 산 그리고 험난한 고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숭산이라는 게 사실 이제 고유명사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나온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중국의 5대 유명한 산이 있는데 그게 과거에 유명한 산하고 지금 현재 유명한 산이 다르기 때문에 이 숭산이라는 그 고유명사를 이렇게 상기시키는 이런 명사가 한번 나온 김에 얘기를 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자, 이제 그럼 그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그 5대 산 하면은 원래 이제 중국 사람들이 뭐 딱딱 어디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의 가운데 딱 이제 중자를 써가지고 전부 5가지 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 해가지고 다 이제 산이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숭산인 겁니다. 이 좀 약간 여러분 이 숭산이 유명한 이유는 따로 있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면은 산동성의 태산 이거 유명하죠, 그죠? 그리고 삼서성 서쪽에 있는 화산 이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호남성의 형산이 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산서성의 항산이 또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마주칠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중국에는 이제 그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런 오학에는 제사를 계속 지냈어요. 이 오학 말고도 여기저기서 제사를 많이 지냈는데,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이 5가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시절에 따라서 천자들이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문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산들은 계속해서 그 시문에 등장을 하니까 알아두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이 숭산이 유명한 거는 여기에 나중에 소림사가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소림사 하면요, 하남의 숭산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코로나 끝나면은 이 어떤 산은 여러분들이 꼭 가볼 만한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도 너무나 유명하고 그 어떤 그 사건들뿐만 아니라 문인들이 남긴 어떤 그 행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라서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가볼 만한 곳이 중에 당연히 이 5대 산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숭산에는 소림사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소림산 가보려고
거기 가면요. 그 템플 스테이처럼 무술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나죠. 그죠? 거기는 한 달짜리 코스도 있고 1년짜리 코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아서 한번 해볼 만한데 근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해서 예, 좀 요원해지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예, 이게 숭산이에요.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는 그 산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나온 김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게 이제 한나라 때 선제가 정한 거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한 이유는 이 한나라 때부터 그 유교가 유학이 그야말로 종교적인 성격을 띠게 되면서 유교라고 칭할 만해지게 되었는데 그 종교적인 색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여러 산들에 천제를 지내는 거였거든요. 이제 한나라 선제가 이렇게 5군데를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의 5대 명산이 다릅니다. 뭐 같은 것도 있어요. 여기 이제 같죠, 그죠? 그리고 뭐 같은 것도 있는데 보면 이산이나 예, 이산 그리고 아미산 같은 게 조금 다른 산들이 들어가서 요새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이 산들이 전부 경치가 빼어난 산 위주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아미산하고 리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예,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여기서 원래는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그 유상곡수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이제 포석정 경주에 있는 포석정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게 잘렸죠. 왜냐하면 여기 예전에는 그 안압지에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이렇게 나가면서 여기서는 지금 끊겼는데 그 물이 다시 이제 흘러가도록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아까 지트라고 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옆에 열을 지어서 리에쭈 열을 지어서 쭉 둘러 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작점 여기서 그러니까 잔을 띄우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흘러가겠죠. 여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한테 오기 전까지 시를 끝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제가 이제 참고했던 어떤 그 웹 문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포석정은 유상곡수를 한 곳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예, 지금 자기가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흘러가는데 10분 정도 걸렸대요. 그러면은 이 10분 만에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예, 시 한 수를 읊을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되니까 가능하다. 그렇지만 여기 앉은 사람은 어쩌란 말인가? 1분 만에 오는데 도저히 시를 그 안에는 지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포석정에서 유상곡수를 했던 거는 엉터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그 자리에 올 때까지 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불공평하겠죠. 시작 지점에서 가까운 곳일수록 시간이 짧게 걸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의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였을 리도 없고 유상곡수는 계속 예전부터 행해왔던 그런 그 귀족들이 즐겨하는 놀이였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이제 불공평하게 진행했을 리가 없어요. 뭐냐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끝날 때까지 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 흘러가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가 참고했던 그 외문서를 만들었던 사람은 현대의 놀이 있잖아요. 그 수건 돌리기 할 때 막 배턴에 해당하는 수건이 올 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옛날식 마인드가 전혀 아닌 거죠. 옛날 사람들은 약간 여유가 있었고 흘러가는 거를 끝까지 지켜보는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럼 여기까지 오는데 이 잔은 어떻게 되는가? 이 놀이를 할 때는요 주변에 시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잔을 띄우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까지 도착했을 때 그 잔을 가지고 다시 그 잔의 주인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만약에 이제 벌주를 줘야 된다면 이렇게 준을 건네주는 시종이 옆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이게 이제 귀족들의 연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제가 읽은 외문서에 참고할 만한 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에서 물을 실제로 흘려가지고 시험을 해봤더니 이 끝까지 10분 정도 걸렸다. 그러니까
10분 안에 그거를 하는 겁니다. 시를 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그 뭐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 시를 그렇게 빨리 지어낼 수 있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 어떤 시간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달랐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10분 정도는 그렇게 긴 시간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유상복수 놀이였고요. 자, 이제 그래서 그 다음 구절로 가서 이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F조예요. 이인우 학생이 여기 이상이용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虽无丝竹管弦之上，一相一勇 네, 一竹 잘했습니다. 그래서 수이우 스주 관신지성 해서 사성이죠, 이거. 그 다음에 이은비 학생이 시르예까지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一足以畅叙又情，是日也天凉气 아, 네. 清。 예, 잘했습니다. 시르예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아, 그 다음에 끝까지를 예, 이용준 학생이 해봐 주시겠어요? 예. 天랑 예. 汇风合唱 후이펑合唱 예, 잘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요. 이주이 창쉬에서 이게 전부 사성이에요. 그죠? 예. 요칭 시르예 天랑 치칭 후이펑 合唱에서 같은 예. 창이 두 번 나왔습니다. 그죠? 예. 자, 잘 했고요. 여기서 이 창자가 화창하다 할 때 그 창자예요. 그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 서자는 서술, 기술, 풀어내다. 예. 창서하다 할 때 이 서자가 그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별로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스주 그다음에 관시엔 할 때 이게 관현악 할 때 그 관현인 겁니다. 네. 자,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는데요. 이거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칭 그다음에 시르예 이 사이에 딱 끊어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예린 학생이 요칭까지 한번 해석해 봐 주시겠어요?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비록 관악기와 현악기의 성대한 분위기는 없지만 한잔술에 한 수의 시를 읊으니 역시 그윽한 감정을 후련하게 서술하기에 충분하다. 아, 네, 그렇게 하면 되죠. 그죠? 예,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연정 학생 없죠? 이서윤 학생이 네, 끝까지 한번 해석해 봐 주시겠어요? 들리시나요? 네. 네. 시르예가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네. 괜찮습니다. 끝까지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네. 시르예 그리고 날씨는 맑고 화창했으며 공기가 상쾌했다. 그리고 화창하게 부는 봄바람은 온화하고 맑았다. 네, 그렇게 하면 되죠. 네. 예, 잘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해석이 여러분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비록 그죠? 스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현악기 그리고 관현악기 이렇게 해야 돼요. 스주라고 했으니까 이 스가 실이잖아요, 실. 그죠? 그래서 실로 만든 게 뭡니까, 여러분? 현악기잖아요. 그 검은고 같은 거. 그죠? 현악기하고 그리고 관악기의 성대함 그런 것은 없었지만은 한 잔술에 시 한 수 읊으면서 역시 속에 있는 그윽한 정을 한번 이렇게 화창하게 펼쳐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르예 이날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것도 사실 이제 영어식 표현인데 이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도 이제 한국어로도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 이날
이날로 말을 하자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하려면 그냥 이날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예. 근데 그 뜻은 이 예를 붙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시르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강조의 의미를 살리려면은 이날로 말하자면 이렇게 한국어로는 번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天랑 치칭이라고 했죠. 여기 그대로 나오죠. 날씨가 맑고 화창하고 공기는 상쾌했으며, 그 다음에 봄바람은 은혜로웠고, 그리고 이제 날씨가 전체적으로 온화하고 화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 있으면 해주시겠어요? 이 다음부터는 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일상일영 여기가 확실히 그 유상곡수의 놀이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술 한잔 따르면서 시한수 읊고 이런 식으로 유상곡수 놀이를 진행을 한 겁니다. 지금. 예, 여기까지는 좀 괜찮았죠. 자, 이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잠깐 질문이 나와서 잠깐 다시 뒤로 돌아가서 채팅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바람이 온화했다가 아니라 두 자씩 해석해야 하는 해풍, 허창. 예, 이거 이게 사실 이 구절은 여기 지금 제일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이거는 약간 자유롭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미를 따지자면요, 은혜로운 바람이 온화하고 화창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확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굳이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륙문이라고 했잖아요. 변려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상황을 좀 과장되게 수식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길게 느렸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다가 보면은 항구에 맞춰서 해석을 하다 보면 조금 어색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연스러운 해석은 하늘은 맑고 기후는 하늘은 이제 맑고 공기의 기후는 상쾌했고, 그리고 은혜로운 바람이 온화하고 화창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넘어가면은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질문이 왔는데 창쉬를 마음을 화창하게 펴다 한자씩 따로 해석하면은 앞문장에 있는 주어인 시를 펴다로 해석하면은 안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요, 이게 이 주의해서 좋기 뭐뭐 하기에 충분하다 해서 마음속의 정을 아주 이제 통쾌하게 풀어낼 만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왜냐면요, 앞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한번 이렇게 묶이면서 구절로 해석이 되고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음속의 정을 통쾌하게 한번 풀어내는데 역시 충분히 좋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예, 다시 질문 있으면 또 해주세요. 네, 이제 다음 스크립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조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정금비 학생이 여기 보면은 빈레이 찔성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仰观宇宙之大，俯陈品类之盛。 네,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승윤 학생이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所以由梦成怀，足以其视听之为信可的也。 예, 여기서 시팅즈유 하고 끊어주고 신크러예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제 의미를 고려를 하면 그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제 읽는 거는 된 것 같고 여기 이제 관자가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 많이 보이는 그 관자 그 관차 할 때 그 관자거든요. 그죠? 이 부분이 많이 바뀌죠. 그래서 이 부분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 레이도 이게 분류하다 할 때 그 류자인데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 부분 위주로 많이 바뀌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한번 여러분이 살펴주셔야 되고 화이는 한번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이제 오른쪽에 많이 바뀝니다. 그죠? 안일 불자 그런 식으로 해서 확 바뀌기 때문에 이거 주의해 주셔야 되고 이 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요새는 이거 진짜 쉽게 써요. 이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조금은 충격적으로 많이 바뀌어서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알 수도 없을 지경인데요. 어쨌든 그 정도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표시는 안 했지만 여러분 혹시나 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오자 있죠. 이게 좀 다르게 써요. 그죠? 한번 이거 지금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찾아봐야 됩니다. 요거 지금 이렇게 좀 바뀌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안 씁니다. 그죠? 예. 자, 그리고 관자고 류자고 야, 참 이게 이자가 지금 읽을 때는 어떻게 읽습니까? 청화에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한국 한자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그 한어 병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발음이라서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빙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교수님 초빙하다, 어떤 중요한 인사를 초빙하다 할 때 그 빙자하고 다른 빙자입니다. 그 초빙하다 할 때 빙자는요, 여기 아마 이제 귀 이자 있잖아요. 눈, 코, 입, 귀 할 때 그 귀에 해당되는 거를 써가지고 초빙이라고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말 달릴 빙자인데 이런 거는 제가 사실 별로 못 봤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글자라서 예, 한번 이거 봐주세요. 그 정도 하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해석을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해석이 만만치 않은 어떤 그 형이상학적인 느낌을 동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지조에 전승윤 학생이 잘 읽어주셨고 장희영 학생이요. 빈레이 즈성까지 한번 해석해봐 주시겠어요? 네, 우주의 넓음을 우러러 살피고 네. 물건의 갖가지 종류의 풍성함을 굽어 살피다. 뒤로 바라본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면은 그 사릉문의, 그러니까 별려문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형태 중에 하나인 겁니다. 6자를 이렇게 해놨죠. 그죠? 그 뒤에도 6자죠. 그리고 이게 이제 7자 나오는 거는 변형입니다. 그 다음에 4자짜리 붙여서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변격이 올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6자하고 4자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문장이면서 보시면은 이게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동사하고 이 밑에 있는 동사가 서로 대꾸이면서 반대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이시죠? 이거는 우러러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는 밑으로 굽어 살피는 겁니다. 그죠? 우주의 우주의 크나큼을 바라다 보고 그 밑으로는 여러 만물이 아주 그 풍성하게 있음을 또 굽어 살피면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지금 질문이 들어왔어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잠깐. 예, 잠깐 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시켜야 되는데 미리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는 그렇게 빈레이 즈성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어려워서 그냥 이거를 한번 수어이 요무 청화이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봐 주시겠어요? 이혜림 학생이 한번 번역해 봐 주시겠어요? 네. 지금 채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자유로이 눈을 돌리며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게
제가 이제 여기 여러분 해석을 할 때 네, 여기 제공하고 있는 스크립트를 충분히 활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나오는 걸 할 때는 이거를 이제 해석을 요거를 이제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좀 쉽죠, 사실. 그죠? 앞에 비슷한 게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이 소이를 해석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처음에 막혔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계속 읽어보니까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로써예요. 이로써. 그러니까 위로는 어떻게 하고 밑으로는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요무하면 두루 바라보며 그 다음에 정화이 하면 스스로의 흉금을 털어 놓는 것이니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하면은 이로써 두루 바라보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런 정을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을 털어놓는 것이니 그 다음에 이제 족2 극 시청지 5 해서 계속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 거는 이제 지금 이예림이 학생이 했고 이지혜 학생이 끝까지 한번 해석해 봐 주시겠어요?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주의 여기부터 하면 네, 되는 건가요? 거기서부터 끝까지요. 예. 네. 보고 듣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림이 참으로 흥겨운 일이다. 네, 그렇게 하면 되죠. 그죠? 다시 한번 잘 됐는데 다시 한번 이제 짚어가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게 이제 족이가 좋기 뭐뭐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것을 좋기 뭐뭐 할 수 있다인데 지금 보면은 지시팅즈 해서 이 오락이잖아요. 그죠? 즐거움이잖아요. 이건 그죠? 그래서 바라보고 보고 듣는 즐거움을 극히 할 수 있으니 그죠? 극히 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어떤 아주 지극한 정도까지 보고 듣는 즐거움을 좋게 할 수 있는 것이니 신, 그乐예 신하면 정말로 정말로 즐길 수 있겠구나. 정말로 즐거운 일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 이제부터 조금씩 만만치 않은 어떤 그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대한 이제 이 스크립트로 도움을 주는데 어떤 부분들은 이거를 일일이 다 할 수도 없는 부분이 뒤에는 또 나와요. 참 애매한데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진 부분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이거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꼭 이렇게 이상한 단어는. 예, 저도 이거는 다른 데서는 거의 못 본 단어인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에서 그래서 극히 그죠? 극히 보고 듣는 즐거움을 할 수 있는 것이니 그죠? 누릴 수 있는 것이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석을 다음 주 이제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뜻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드릴 예정인데 그거를 보시면은 이해를 하는데 무리는 이제 없을 거예요. 지금 사실 끊어서 계속 하다가 도대체 이게 앞에 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조금 그 문맥이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나중에 해석을 한 번 더 제가 전체적으로 해보는 기회가 있을 건데 거기서 이제 한번 같이 해보면 여러분들도 이 대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부차 핀레이즈 성에서 이 성에 대해서 잘 해석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부분이 딱 대꾸라서 이 부분, 이런 경우엔 어떻게 보면 편해요. 왜냐하면 앞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을 안 했다는 거는 이게 지금 해석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뒤에 부분은 그거하고 딱 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껴넣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만 보셔도 돼요.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해보면요. 우러러서 우주의 넓음을 쳐다보고, 그죠? 그리고 밑으로는 여러 만물의 성대함을 두루 살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광대하고 여러 만물들은 아주 이제 이게 그러니까 성대하다, 풍성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직역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원래 뜻은 무엇입니까? 우주는 아주 광활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넓고 광활하다. 그리고 만물은 어떻습니까? 아주 여기저기에 많이 쫙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성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굳이 이제 번역을 하려면은 만물이 풍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된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스크립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 12시에 업로드 제가 이거 정확하게 이 동영상이 어떤 동영상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봐 주시겠어요? 어떤 동영상을 언제 한다는 건지 질문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질문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다음 수업 영상으로 언제 업로드를 하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은 다음 그 화요일 12시까지는 당연히 가는 거고요. 근데 전 최대한 빨리 올리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심지어 그 목요일 것까지 화요일에 이제 다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제가 이제 주말에 뭐 시간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또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자료는 다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녹화만 하면 되는데 녹화 자체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목요일 것까지 12시 이전에 다 올릴 수 있다 이렇게는 장담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12시 그러니까 제 시간 이전에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최대한 어쩌면 진짜 제가 순조롭게 녹화가 진행이 된다면은 화요일 오후 12시 이전에 화요일, 목요일 동영상이 다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녹화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스크립트 하겠습니다. 자 이제 A조한테 제가 질문을 하게 돼 있네요. 김미래 학생이 여기 회포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A조의 네. 김미래 학생이 회포까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夫人之相与，扶阳一世，或其主回报。 怀抱. 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김다은 학생이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勿言一室之内，或因寄所托，放浪形骸之外。 네, 이렇게 하면 잘 됐죠. 자, 그래서 이 회자는 그죠? 후아이바오 나왔고 간체자도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제자가 또 해석을 잘 해야 되겠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나왔네. 이거 되게 이 부분 참 어려워가지고 저도 한참 걸렸던 부분인데 같이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근데 읽을 때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부분에서 그 쉼표를 찍어주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 렌즈 아니네. 여기 읽으면 좀 이상하네요. 예. 여기 찍어야 돼요. 렌즈 샹이 예. 그다음에 예. 부 양이시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 부 다음에 하나 끊고 인지상여 내자죠. 그다음에 예. 부왕 일세 해서 또 내자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사실은 처음에 한자를 제외하고 사사조로 나가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사람은 예 쥐주怀抱 해서 그 다음에 또 내자인 거죠. 사실은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자고 그 다음에 후어 제외하면 또 내자고 그 다음에 또 6자고.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사륜문인 겁니다. 이게. 자 이제 이거 진짜 끊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예 해석이 한국어가 힘들어서 김다은 학생까지 읽었는데 김금혁 학생이 여기 부앙 1세까지 한번 해석해 봐 주시겠어요? 네, 김금혁 학생. 김금혁 학생 안 왔으면요. 권석진 학생이 해봐 주시겠어요? 네, 권석진 학생 안 왔으면 고컨재 학생이 좀 해석해 봐 주시겠어요? 부 렌즈 샹이 부양 이시 여기까지요.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한 세상을 살아가면 예. 다는 안 되고 거의 다 되긴 했어요. 이 사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있죠. 그 두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실 쯔네이까지 강선아 학생이 한번 번역해 보세요. 해석해 봐 주세요.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품은 생각을 취해? 네. 네. 예, 예남 여기 나왔죠. 뚜이탄. 그러니까 쯔네까지 번역하는 건가요? 그죠? 예. 네. 방 안에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네, 그쵸. 그렇게 하면 됐습니다. 거의 되었어요. 앞에 부분 약간 제가 좀 얘기를 하면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무난하게 넘어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김미래 학생이 그 끝까지 한번 해석해 봐 주시겠어요? 네, 김미래 학생이 호인 지소토 여기서부터 끝까지. 네. 네. 자, 이 부분 어렵죠, 그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약간 그 힌트를 드리기 때문에 네. 이걸 참고로 해서 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어떤 사람은 마음을 외부에 기탁하기 때문에 네.
가득하기 때문에 몸과 형체는 밖에서 떠돈다. 아, 비슷한데 약간 좀 순서를 바꾸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보면요, 무릇 사람의 더불어 사는 것은 이게 지금 부양 하면은 내려다보고 올려다보는 건데 이게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한평생이 가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무릇 인간들은 서로 더불어 살면서 순식간에 한평생이 지나가 버린다. 이런 사이에 어떤 사람들은 혹은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취, 회포,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취는 무엇을 취하다, 택하다, 선택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 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칭 대명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속격에 해당하는 그 조사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냐면은 그들로부터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들 자신으로부터 회포하면 이제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들 자신으로부터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취해서 그 다음에 이실쯔내이 하면 뭐냐면은 방 안에서 우옌 하면 이게 이제 뚜이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겠죠. 혼잣말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뜻인지는 또 끝에까지 간 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어쨌든 지금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은 사람이 살면서 참 그 일평생을 살아도 그게 어찌나 그렇게 사람이 더불어 살면서도 한평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한번 올려다보고 한번 내려다보는 그 사이에 끝날 정도로 어찌나 짧은 것인지, 그 사이에 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방 안에서 자기 이제 지인들하고 얘기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 반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은 인지수토라고 해서 여기서는 마음이 생략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토 하면은 기탁되는 바를 붙이다 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죠? 좀 이상하죠. 근데 마음이 생략되었다고 생각하고 하면 약간은 그래도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금 어떤 마음하고 대비되는 게 이제 그 밖에 외부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은 스스로의 마음을 외부에 기탁을 하면 때문에, 외부에 기탁을 하기 때문에 형해의 그러니까 몸의 밖에서 방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번역은 끝났는데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잠깐 이거 해석을 조금 더 하기 전에 여기 보면 이 해자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해자입니다. 이거 해골 바가지 할 때 그 해자입니다. 해. 이게 뭐냐면은 그 사실 뼈거든요. 뼈 해자고 그런데 그 뼈가 사실 그 사람의 신체를 나타내는 어떤 대유법으로 쓸 수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해라고 하면은 그 형체 그리고 이제 뼈가 같이 왔기 때문에 이 형해를 통째로 해서 사람의 몸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몸의 밖에서 방랑을 한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계속 방랑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뭐죠? 사륙체의 변려문이죠.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그 대꾸가 되는 거하고 서로 대조적으로 맞춰보면은 조금 나아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앞에 나왔던 상황이 어떤 겁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 서로 대조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나왔던 사람은 자기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끄집어내 가지고 어떤 그 실내 공간에 앉아라는 말은 없지만 어쨌든 뭐 앉아서 얘기를 했겠죠.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속에 있는 생각을 서로 교환을 하면서 그 상대방하고 그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내적으로 점점 단단해지는 그런 생활의 경험을 하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은 그 반대가 되겠죠. 반대말을 썼다는 걸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뭐냐면은 그 자기 마음 속에서 들어있는 생각을 계속해서 탐구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교환하는 그 생각을 서로 이제 비추어 보고 서로 자기의 생각을 교환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알 수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거를 알 수가 없어서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데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일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부의 그 마음을 스스로의 어떤 그 마음을 외부에 기탁을 하기 때문에 몸의 밖에서 방랑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이 앞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실내에서 뭔가를 해결을 하는데 그 반대에 해당되는 사람은 몸 밖, 그러니까 외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뭐 집 밖의 여기저기 장소를 계속 빵랑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떠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찾고 싶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그 궁금증을 계속 외부에서 찾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이런 정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어려웠죠, 그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지금 시간 제가 체크해 봐야 되겠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네. 야, 여러분 이거 어려워가지고 이게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 그 정규 교과를 따랐으면은 이거 1학기 때 후반부에 이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제 고전 강독이라고 하면은 시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학기 때는 사실 시로만 했어요, 저는. 그리고 2학기 때는 이제 문으로만 또 하는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번부터는 2학기 교재를 처음부터 이제 쭉 나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했던 거는 뭐냐면은 1학기에 원래 하게 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쉬운 것 몇 편, 어려운 것 몇 편을 골라서 그러니까 정선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거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것도 어려워요. 등왕각 서문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륜문, 변려문이고 어떤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게 또 좀 어려웠어요. 자, 그거를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제 수업 시간에 맞닥뜨리는 그런 괴로움은 조금은 덜한 게 그게 이제 제가 녹화 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공교롭게 이렇게 되어서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간 거의 다 됐는데 질문 드릴 거는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아니면은 이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여기까지의 그 해석도 사실 거의 직역 위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100% 이해를 못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전체적인 대의를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 보시면은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어떤 구체적인 사물의 그 묘사라든가 이런 게 나왔으면은 사실 그렇게 왜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뭐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죠? 아니면 일의 경과를 시간 연대기적으로 이제 분석을 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딱딱 짚히는 게 있으니까
바로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도 조금 수월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뜬구름 잡는 얘기를 여러분 딱 보니까 나왔잖아요. 그죠? 갑자기 뭐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무슨 얘기를 뭐죠? 산천에 제사 지내는 얘기를 하다가 근데 갑자기 뭐 이상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시대 때 이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거를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요, 워낙에 이때가 전쟁도 많고 조대도 그 나라도 순식간에 이제 사라졌다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몇백 년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이 굉장히 조금 형이상학적인 생각도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내일 그 각주 달기 숙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할 건데 그거 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잘 하셔서 그 녹화 강의이기 때문에 편한 시간대에 보고 그 각주 달기 숙제도 하고 그리고 이제 1차 글쓰기에 예, 그것도 이제 오기 때문에 그 숙제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예, 다음 주에 녹화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그 사이에 질문 혹시라도 있으면 저는 한 1분 정도 더 기다릴 예정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성조가 바뀌는 것에 대한 그 한어병음 제시를 제가 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네, 계속 질문을 해주시고 여러분 그 한어병음 이런 거는 제가 그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것 위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한국 한자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간체자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것만 나오니까 그것들을 계속 캐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강의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